저도 많이 했죠. 아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네. 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친박들한테 쓴소리 했냐.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그때는 주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애당심이에요. 바른정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게 당이 국민들한테 이제 좋게 평가받는 그게 뭐냐. 일사불란한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 여전히 있다는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근데 저는 이번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면 하태경이 고춧가루 뿌리려다 실패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이 됐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됐죠. 예. 대법원장이 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거였어요. 진보 대법관 맞아요. 예. 코드 인사 맞을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진보 정권에서 진보 인사 하는 게 그런 기득권은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신사적인 정치지, 상생하는 정치지. 진보 정권에서 전부 다 보수 인사 뽑으면, 아니 보수 인사 해줘도 또 잘랐잖아. 지난번 누구예요? 벤처, 중소벤처 박성지. 그건 민주당에서 사실 자른 거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진보 인사는 코드 인사라 자르고, 보수 인사는 왜 그런 사람을 거기 박냐 해서 이질적이라 자르고, 그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이라도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나 반대 요인이 없으면 협력을 해야죠. 국정 발목 잡으면 안 되죠.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타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이 화가 예. 나죠. 예. 이제 원내대표로 예.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예. 당론을 정했는데. 예.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 따라 봐주길 바랬고. 근데 뭐 주호영 대표 잘 알아요. 제 정치적 기질이나 소신으로 뭐 확실히 서면 잘 안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는 또 하태경은 그렇다. 물론 타협할 때 합니다. 타협할 때 하지만은 이번 건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대할 결정적 몽부를 못 찾겠다. 주 대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주 대표는 뭐 약간 뭐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쿨하게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광을 잘 파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가지고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처음 나오신 거니까. 그럼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왜 끝까지 입장 표명을 안 했느냐. 당론을 정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약 한 뭐 7대3 정도 지금 표결 결과를 보면 이미 이제 표결해서 인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가 전날 자, 입장 표명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는 그러자라고 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뀌었어요. 왜 끝까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 표현대로 네. 광팔 찬스에 피박 쓴 거지. 독박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요? 네. 안 대표가 이제 전체 정치판을 잃는 시야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은. 네, 그리고 대통령과 경쟁의식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적 감정보다 사적 감정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후보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같이 함께 당을 했을 때 갈등 관계. 그래서 여전히 좀 뒤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저보다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 길게 하지 않았지만 저도 뭐 주호영 대표랑 저런 상황에서는 뭐 당 같이 못할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죠.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쿨하게 풀어야 돼요. 사적 감정을 다 털어내고 찌꺼기를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대표한테 좀 대의를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굉장한 찬스였죠. 그렇죠. 사실.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나는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도 뭐 과거 정당처럼 당론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제 의견을 참고해서 자율투표해라. 올해 그 안철수 대표에게 온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번 정부 출범이면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된 밥상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작용해요. 이제 김성식 의원은 김명수 후보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예. 이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한국당에도 찬성표 있었어요. 한국당에 있었을 것이다. 있었어요. 제가 네. 뭐 사실상 확인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누군지 밝힐 수는 몇 없지만. 명 정도나 됩니까? 뭐, 한 명 이상. 딱 한 명.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만약 김명수 부장 개인적으로 알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동아일보 칼럼에도 괜찮은 사람이다는 글이 나왔어요. 예. 저도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인사했을 때는 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가장 좋은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체로 인간적으로 좋은 평이 나오고 근데 안 대표가 동문회 별로 안 친하다 그러더라고. 동문회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네. 동문회나 좀 물어보면 금방 크로스 체크가 될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안 대표 지금 행보는 사실 지금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유세에 가까운 행보를 펼치시는데 올해 12월에 대선이 없다는 걸 좀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은 올해 이미 끝났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쿨한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찬스였는데. 근데 국민의당 얘기를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국민의당하고 지금 국민통합포럼인가요? 예, 국민통합포럼 예. 시작했습니다. 예. 이름 좀 바꾸세요. 맨날 통합포럼, 통합 어쩌고 이거밖에. 그래서 이 언제적 있었던 것 같은데 대자뷰가 자꾸 느껴져요. 그죠? 아, 비슷하네요. 예. 예. 근데 익숙한 게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 합치기라든가. 국민도 너무 식상해요. 시민 합치기라든가. 1+1. 1+1. 오늘 좀 대신해요. 오늘 멘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은 신뢰 구축 단계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대선 때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네. 서로 계산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야기한 거는 실현이 되고 네. 이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또 같이 추진을 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신뢰 조성이 그래서 1단계다. 정책을 가지고 연대할 포인트를 찾자. 정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정치적인 것도 네. 우리가 어디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뭐 어디를 가시려고요? 뭐 다양한 뭐 안보식이니까 네. 군부대를 같이 방문할 수도 있고 같이. 네, 네. 뭐 그런 거를 좀 해서 우리가 거의 뭐 같은 동지들이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면 뭐든지 이야기가 가능하죠. 정치인들은 근데 그렇게 같이 가도 또 싸울 때가 되고 자기 얘기 결부되면 또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 치명 결정적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네.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은 지금 두 당, 그 양극단의 두 당의 적대적 동침을 막아야 되는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바른정당 내에서 소위 자강으로 분류되는 무슨 소리냐 보수정당 그 구태 보수정당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강파 의원들과 국민의당에서도 또 보면 크게 나누면 호남 계열과 안철수 계열 뭐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누자면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보다는 안철수 계 의원에 가까운 분들이 이 포럼에 함께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의당 분들이 한 14분, 네. 우리가 한 10분? 네. 10분 정도 되는데, 뭐, 황주영 의원이나, 네. 안철수 대표한테 막 뭐라 했던,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 정말 험한 말 했던 그 이상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꼭 친한 계열은. 비호남계라고도 구분할 수 없고, 친한계라고 딱 구분할 수는 없네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소위 중도. 예, 중도 성향입니다. 중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분들. 중도 혁신 통합. 뭐 이런. 좋은 거 다 보시면. 근데 확실히 정치는 중도 혁신 발랄 통합 이런 걸로 중간중간에 뭔가 신선한 걸 좀 넣어주세요. 너무 식상해요. 바른정당 내에서는 자강파가 맞죠? 바른정당 내에서는 대체로. 자강파와 실형파
실용파. 이게 이제 실용파는 뭐냐면요. 네. 지역구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사당 체제로는 어렵다. 현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구청장도 어렵고 적어도 3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3명 경쟁 중에 한국당이랑 손잡는 게 유리하냐, 국민의당 손잡는 게 유리하냐, 개별 의원들로 보면 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예, 예를 들어 TK 한국당이 손잡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경기도에도 TK보다 더한 지역이 있어요. 저기 휴전선 가까운 이런 데는. 네. 근데 서울 여기는 한국당을 손잡으면 불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원들의 이해가 지역구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의원들 개개인의 또 소신이 있어요. 성향. 예. 이제 약간 우파보다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있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3파전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모르지만 좀 잘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다수예요. 실용. 예. 그걸 실용이라고 표현하시군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서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괜히 이쪽 하도 되는 거 아니냐 저쪽 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매한 스탠스 가지면은 망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당 청산론. 한국당은 안 된다. 저긴 망해야 된다. 박살 내겠다. 강조하는 것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남경필 도지사 방금 전 시간에 왔다 가셨는데 통합파의 통합이 성공할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과. 아니면 소위 자강파의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성공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냐니까 지금으로서는 반반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던데. 남 지사님은 본인 예. 문제잖아. 그렇죠. 본인 문제잖아요. 예. 남 지사님은 곧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으니까.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국당 지지표도 본인이 받아야 돼. 예. 그리고 중도표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다 받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한쪽을 척지는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 합당파가 있어요. 이건 네. 인정을 제가 했고. 근데 그쪽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안 걸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를 들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쪽에서 누구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그게 수용이 되면 뭐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합당의 우호적인 한국당 쪽 사실은 명쾌하게 합당의 해명이 우호적인 되지. 우리 인사들 중에 뭐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겠죠. 그러면은 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쪽은 드라이브를 안 걸고 기다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 어려워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미 유통기한 지난 박근혜 출당 카드 하나 가지고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3명 가지고 합당하는 거 박수 친다? 뭔 크게 변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국을 주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용기도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망이 뭐 점점 바뀌어가겠죠.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힘이 셌다든가 만약에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희 제작진이 뽑았는데 보통 이제 의원님이 나오시면은 대선 후보급으로 폭탄 문자가 쏟아지거든요. 예. 하태경 꺼져라 주로. 네, 참 이 정치가 신묘한 게 저는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많이 싸우려고 그랬어요. 청취자분들하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저랑 다르고 제가 맞습니다 했는데 뭐 그 인위적으로 제가 뭐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공장장님께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슈를 청취자분들하고 쳐간지는 아티스틱합니다 저는. 제가 문자 하나 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주로 이제 폭탄 문자가 한 뭐 500개 정도는 가뿐하게 오거든요. 예, 예, 가뿐하게. 요즘 문자가 줄겠네요. 요즘 좀 줄었어요. 욕하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좀 전에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하신 과정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차라리 안철수보다 하태경을 대선에서 뽑을래요. 이런 문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태경 의원님이 이 출연하신 이후로 이런 문자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자인데, 예. 물론 바로 위에 하태경 꺼져라도 있어요. 안 대표님 주가가 좀 떨어졌다.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태경 꺼져라와 대선에서 뽑을래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아노미 상태입니다. 지금 문자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충돌할 때가 올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재수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정치보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행위 자체. 기본적으로 똥볼 찬 거죠. 똥볼 찬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네. 저거 동방 예의지국이고 네. 이거 부관 참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인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전직 대통령 중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네. 이 우리 국민 정서상 좌우를 떠나서 네. 굉장히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면 네. 부관 참시라도 해라. 네. 이런 사람 아니면 이거 수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거를 몰라서 그랬다. 혹은 알지만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점점 극단화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인선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 그리고 주로 저한테도 카톡 문자 많이 오는데요. 네. 지금 우파에서 카톡 문자 많이 보내는 지금 굉장히 극우파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이번에 디지털위원회 친박 네.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갔잖아요. 디지털위원회는 친박 중에서도 골수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스팔트에 쓰던 분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안마부대. 예. 지금 혼쭐을 놓고 있는 게 혼쭐을 놓고 있는 게. 왼손으로 친박 청산 이야기하면서 네. 오른손으로 친박 영입하는 거예요. 네. 본인 왼손과 본인 오른손이 서로 악수를 안 해요. 손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는 친박으로 분류될 어떤 국민들 층도 여전히 거의 10% 가까이는 되기 때문에 그 층도 버릴 수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로는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합당보다도 대한애국당 제가 당명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조원진 의원이 나와서 만든 당이 있어요. 네. 거기랑 아마 먼저 합당이 되지 않을까. 합당돼도 의원 한 분이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 골수 친박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골수 친박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른정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또 나가려고요. 이번엔 당대표가 목표입니까? 항상 지난번에도 목표였어요. 지난번에도 목표였고 아슬아슬하게 목표였어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애교를 피우십니까? 될 뻔했잖아. 그렇죠. 사실 우리 당원 그렇죠. 당규가 문제가 있는 게 1등 대표가 사퇴를 하면 2등이 승계라는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보통 그렇죠. 보통. 다른 당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과거에 친박, 비박이 1등, 2등을 해서 비박이 대표가 되면 친박이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대표되기 위해서. 그래서 1등, 2등이 항상 싸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승계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당원 당규를. 예. 그거 굉장히 안타까워. 근데 우리는 지금 작은 당이기 때문에 개파도 사실 없고. 네. 개파는 있죠. 아니, 강력한 개파 없어요. 김무성 개파가 김무성 개파 다 지금 한국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그렇게 강력한 개파가 없고, 유승민 대표는 개파 맞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에 당원 당규 좀 바꾸자. 2등이 승계하게. 네, 내가 당대표 될 수 있다. 그러면 전당대 다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번에 또 돈 더 들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훅 가는 이유가 내부 전당대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련하느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보존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건 보존이 안 되죠. 국회의원 선거는 보존이 되는데. 네. 당내 선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7천만 원 썼어요. 7천만 원이요? 굉장히 작게 쓴 기타금 4천만 원에. 네. 문자비. 네. 이게 왜 그렇게 작게 썼냐면 오프라인 투표가 없어졌어요. 다 모바일 투표로만 하니까 문자 값이 많이 들어. 전화 값. 예. 근데 또 이번에 또 하잖아. 7천만 원 또 써야 돼. 또 써야 좀 할인 좀 해달라. 지난번에 할인 좀 해달라.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후원금 좀 넣어주세요. 내가 이번에 좀 깨끗한 정치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또 7천만 원입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약식으로 해서 기타금이 행사 비용이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대관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비용이 그런 걸 어디서 마련합니까 정치인들은? 후원금 걷죠. 후원금 걷어서. 이제 후원금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원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죠. 후원금이 거의 지금 바닥 상태에. 보수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이 좀 작아요. 이 개인 후원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대표가 되시면 당을 그러면 국민의당과 통합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저는 혁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 대통합은 국민의당 혁신파, 우리 그리고 한국당의 그나마 합리적인 분 이렇게 크게 하나로 합치자. 혁신 대통합 노선으로 내가 이번 전당대회 제 모토로 걸고 한번 심판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다가오는데 이제 문제는 예. 좀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이제 MB에 대한 뭐 원한이나 이런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네. 과거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였다. 네. 한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공직에 있는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재선 재물로 MB를 쓰는 것 보고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재선의 재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들이야 MB에 대한 화가 나면 표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공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출연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예. 제가 볼 때 MB가 관련돼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네. MB를 고발하는 건 굉장히 정치 쇼죠. 국정원 뭐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하실 내용이긴 한데 국정원에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제안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정도를 직접적으로 제압하는 문건이라면 이건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거기 반영됐다고 보고 제가 동료원들한테 예. 이제 물어본 거는 과거 국정원의 나쁜 관행이래요. 알아서 라이벌 정치나 대통령 괴롭히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홍준표도 있어요. 예. 그죠? 있죠.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때. 김재원 친박 그런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척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해온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적폐라고 그랬으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그 정치인들 사찰한 거 한번 다 까보자는 거죠. 그래야 뿌리 뽑히지. 아니면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특정 정권 죽이기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복수다. 당한 거에 대한 복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당해왔는데 복수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은 법적으로 피호하지 않아. 순결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걸 눈 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면 안 되고 네.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네. 적폐의 뿌리부터 뿌리 뽑자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는 국정원 나쁜 관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MB가 관여돼 있는 거는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MB가 정치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 게 여의도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장 탈정치적인 너무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정치랑 관련된 거는 나는 몰라.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정두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이 그렇게 댓글 부대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뒀을까요? 근데 원세훈 원장이죠. 원세훈 원장. 또 그건 원세훈 원장의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저도 플레이다? MB가 직접 관련돼 있는 게 나오면 인정하겠다. 그건 수사해봐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고발했으니까 문제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 이명박 소위 이제 친위 라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누구든지 최소한 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좀 폭탄 문자 몇 개 나오겠네요. 이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한국당한테. 알겠습니다. 추한 입으로 그렇게 떠들지 마라. 자, 이것이 바로 중도가 갈 길이다. 양극당과 싸움이다. 자,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만약 김명수 부장 개인적으로 알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동아일보 칼럼에도 괜찮은 사람이다는 글이 나왔어요. 저도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인사했을 때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가장 좋은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인간적으로 좋은 평이 나오고 근데 안 대표가 동문회 별로 안 친하다 그러더라고. 동문회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동문회나 좀 물어보면 금방 크로스 체크가 될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안 대표 지금 행보는 사실 좀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유세에 가까운 행보를 펼치시는데 올해 12월에 대선이 없다는 걸 좀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은 올해 이미 끝났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쿨한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찬스였는데. 근데 국민의당 얘기를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국민의당하고 지금 국민통합포럼인가요? 예, 국민통합포럼 시작했습니다. 예. 이름 좀 바꾸세요. 맨날 통합포럼, 통합 어쩌고 이거밖에. 그래서 이게 언제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자뷰가 자꾸 느껴져요. 그죠? 아,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익숙한 게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 합치기라든가. 국민도 너무 식상해요. 시민 합치기라든가.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아, 오늘 좀 대신해요. 오늘 멘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은 신뢰 구축 단계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대선 때도 많이 했죠. 아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네. 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친박들한테 쓴소리 했냐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그때는 주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애당심이에요. 바른정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게 당이 국민들한테 이제 좋게 평가받는 그게 뭐냐. 일사불란한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 여전히 있다는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근데 저는 이번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면 하태경이 고춧가루 뿌리려다 실패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이 됐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됐죠. 예. 대법원장이 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거였어요. 진보 대법관 맞아요. 예. 코드 인사 맞을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진보 정권에서 진보 인사 하는 게 그런 기득권은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신사적인 정치지, 상생하는 정치지. 진보 정권에서 전부 다 보수 인사 뽑으면, 아니 보수 인사 해줘도 또 잘랐잖아. 지난번 누구예요? 벤처. 중소벤처 박성지. 그건 민주당에서 사실 자른 거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진보 인사는 코드 인사라 자르고 보수 인사는 왜 그런 사람을 거기 박냐 해서 이질적이라 자르고 그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이라도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나 반대 요인이 없으면 협력을 해야죠. 국정 발목 잡으면 안 되죠. 광팔 찬스에 피박 쓴 거지. 독박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안 대표가 이제 전체 정치판을 잃는 시야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은. 네, 그리고 대통령과 경쟁의식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적 감정보다 사적 감정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후보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같이 함께 당을 했을 때 갈등 관계. 그래서 여전히 좀 뒤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저보다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 길게 하지 않았지만 저도 뭐 주호영 대표랑 저런 상황에서는 뭐 당 같이 못할 사람이다. 그럼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죠.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쿨하게 풀어야 돼요. 사적 감정을 다 털어내고 찌꺼기를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대표한테 좀 대의를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굉장한 찬스였죠, 그렇죠. 사실.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나는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도 뭐 과거 정당처럼 당론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제 의견을 참고해서 자율투표해라. 올해 그 안철수 대표에게 온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이번 정부 출범이면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된 밥상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작용해요. 이제 김성식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한국당에도 찬성표 있었어요. 한국당에 있었을 것이다. 있었어요. 제가 뭐 사실상 확인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뭐, 1명 이상. 딱 한 명.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서로 계산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야기한 거는 실현이 되고 이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또 같이 추진을 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신뢰 조성이 그래서 1단계다.
정책을 가지고 연대할 포인트를 찾자. 정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정치적인 것도 네. 우리가 어디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뭐 어디를 가시려고요? 뭐 다양한 뭐 안보식이니까 네. 군부대를 같이 방문할 수도 있고. 같이. 네, 뭐 그런 거를 좀 해서 우리가 거의 뭐 같은 동지들이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면 뭐든지 이야기가 가능하죠. 정치인들은 근데 그렇게 같이 가도 또 싸울 때가 되고 자기 이익이 결부되면 또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 치명 결정적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네.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은 지금 두 당, 양극단의 두 당의 적대적 동침을 막아야 되는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바른정당 내에서 소위 자강으로 분류되는 무슨 소리냐 보수정당 구태 보수정당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강파 의원들과 국민의당에서도 또 보면 크게 나누면 호남 계열과 안철수 계열 뭐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누자면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보다는 안철수계 의원에 가까운 분들이 이 포럼에 함께하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타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이 화가 나죠. 예. 이제 원내대표로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 따라 봐주길 바랬고 근데 뭐 주호영 대표 잘 알아요. 제 정치적 기질이나 소신으로 뭐 확실히 서면 잘 안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는 또 하태경은 그렇다. 물론 타협할 때 합니다. 타협할 때 하지만은 이번 건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대할 결정적 몽부를 못 찾겠다. 주 대표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 대표는 뭐 약간 뭐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쿨하게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광을 잘 파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가지고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처음 나오신 거니까. 그럼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왜 끝까지 입장 표명을 안 했느냐. 당론을 정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약 한 7대3 정도 지금 표결 결과를 보면 이미 이제 표결해서 인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날 입장 표명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는 그러자라고 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뀌었어요. 왜 끝까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 표현대로